저희 신의균의 국방TV 구독자들 중에서 2030 세대는 아직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꽤 많이 이 채널을 시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586 세대, 이 586 세대의 민낯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586이기 때문입니다. 586은 5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자들이죠. 그걸 586이라고 하는데 이 60년대 출생자들이 이제 60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뭐 586, 686 이렇게 조금 전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586으로 불러왔으니까 이 586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세대요. 586 세대에 침을 뱉어라.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최악의 세대가 지금 현재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단언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윗세대인 지금 70, 80 세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커밍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5000분의 1을 뚫은 위대한 장군 메가드 장군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미스터리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이라고 했죠. 그걸 성공시킨 이후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휴전협정을 하고 났죠. 그리고 나서 이 가난한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1953년 7월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재건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초토화됐는데 그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인류사의 미스테리가 될 만한 이런 번영을, 재건을 뛰어넘어서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70, 80 세대들의 업적입니다. 자, 70, 80 세대들은요, 내 자식은 더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직 그분들은 그 목표 하나로 모진 삶을 버텨왔습니다. 이역만리 독일의 탄광에 가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독일의 병원에 가서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또 총알이 빗발치는 사지를 뚫고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와서 우리 국가 재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삼았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포항제철 공장을 지어서 다 실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를 반석에 올렸습니다. 포항제철 공장을 짓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좌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했었습니다. 그런 70, 80 세대들의 그 노력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오로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굶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가족들, 내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다들. 저만 해도 삼형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삼형제, 사형제가 많습니다. 이 70, 80 세대들은 기본 3, 4명씩은 다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모셨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 안 모시죠. 우리 586 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을 모실 때가 되니까 요즘은 노인들도 혼자 사는 게 좋아 라고는 부모님 내팽개치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세대가 우리 586인데요. 이런 70, 80의 희생 위에서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풍족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50대, 60대 초반들입니다. 1974년 서울 시내 국민학교 과학 수업인데요. 제가 75년도에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 광경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을 넘어서서 돈이 많이 드는 과학 실험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죠. 우리는
비록 콩나물 교실, 그래서 한 반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0명씩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부산에서는 한 70명씩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배를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족했어요. 우리가 중학교가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나이키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선배 세대는 그런 가죽 신발을 신지 않았죠. 천으로 된 신발 이런 거 신다가 우리는 드디어 나이키 그리고 폴로, 라코스테 이런 해외 유명 메이커들을 입고 신고 하는 그냥 뭐 정말 엄청난 부자 세대가 된 거예요. 정말 걱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세대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냈냐. 우리 80년대 학번들은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대학 가면은 그때부터 대학의 낭만을 즐기는 게 순서였습니다. 당연히 그게 뭐 그렇게 되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87학번인데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뭐 이렇게만 기말고사를 쳐봤지.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또 면제해주고 취업 공부하라고 면제해주고 뭐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기말고사를 안 치냐. 자, 제가 대학을 갔더니 자 일단 대학 갔으니까 3월 달에는 뭐 신입생 환영회다, 뭐 동아리 뭐 환영회다, 뭐다 뭐 하고 대충 흥청망청 지나가죠. 그리고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쳐요. 아니 배운 것도 없는데 신입생 환영회 시큰하고 놀았는데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칩니다. 중간고사 딱 끝나니까 5월 초부터 축제를 해요. 대학 축제. 그냥 전 캠퍼스가 술판이 벌어지죠. 그 술판이 벌어지고 나서 계속 밤마다 체육관에서 연예인들 부르고 해서 뭐 또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가장 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총학생회에서 그때부터 데모 선동에 들어갑니다. 87년도는 또 그럴만 했어요. 바로 87년도 6.29 사태 직전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데모를 쫙 선동을 해서 그때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위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면 수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총학생회가 전체적으로 수업 거부 투쟁에 들어갑니다. 수업을 안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쿠라 학생들은 어떡하냐. 수업 안 해? 그럼 학교 안 가. 사쿠라 아닌 운동권 학생들은 학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동아리라고 부르는 과거엔 서클이라고 불렀던 저는 사진 서클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서클룸에 가서 동아리방에 가서 그냥 노닥거립니다. 수업을 안 하고요. 왜? 데모하고 있으니까. 수업 거부했으니까. 그러다가 6월달이 됩니다. 6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치죠. 근데 수업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축제하고 축제 끝나자마자 수업 거부하고 수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기말고사를 칩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 시험 거부 선언합니다. 전 학교가 시험 거부예요. 시험을 안 치는 겁니다.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학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쿠라는 그냥 고향으로 짐 싸서 가버립니다. 와 집에 가자 하고 짐 싸서 고향 가고 운동권들 좀 이념이 있는 그 좀 선동이 된 학생들은 남아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게 1학기였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됐습니다. 6.29 선언했죠. 민주화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쟁을 합니다. 왜? 겨울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또 9월달 되니까 개강하니까 개강 파티하고 좀 놀다가 공부 조금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중순에 중간고사 치죠. 중간고사 마쳤으니까 그때부터 또 전체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 결승전 딱 마치면 또 총학생회에서 선동해서 그때부터 또 투쟁에 들어갑니다. 또 수업 거부를 해요. 똑같은 패턴. 12월 되니까 시험 거부를 해요. 또 방학이죠. 집에 갑니다. 그 패턴을 87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저는 88년, 89년 1학기까지
한 번도 기말고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수업과 시험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놀았습니다. 무슨 머리에 무슨 지식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80년대 학번들은 다 그랬어요. 머리에 지식이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돌대가리들이 우리 80년대 학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가서 배운 게 없어요. 매일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까지의 점수만으로 한 학기 전체 학점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말고사 전혀 하지 않아요. 한 학기에 한 달만 수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80년대생의 학번들의 민낯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시 대한민국이 너무나 고도성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학생들 전부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학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죠. 우리 때는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까지 시켜가지고 과외 아르바이트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없었어요. 왜? 돈이 많았으니까. 집에서 당시 한 달에 3에서 8만 원 대학생들 용돈 뭐 이렇게 붙여주고 하니까 당시 물가가 지금보다는 뭐 짜장면 한 그릇 500원씩 했으니까 훨씬 싸죠. 이렇게 그냥 우리는 놀았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우리 50대, 60대 초반들은.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지금 선동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고 그리고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남은 거 뽑아 먹어야 되니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 돈 뽑아먹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에 물든 겁니다. 바로 50대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피땀 흘려서 부모님들이 대학에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짓을 한 거죠. 총학생회 해서 전대협 만들고 87년도 그리고 88년도에 외대 다니는 임수경이를 평양 보내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지금 이인영이가 전대협 1기 의장했죠. 이 이인영이가 만든 게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하는 교육자를 만들었어요. 오선 의원 아닙니까?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들은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한반도 이남에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 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교육자료예요. 자, 이 총학생회 이 자들이 얼마나 정말 나쁜 자들인가 하면은 이 어릴 때부터 20살, 25살 이것밖에 안 되는 자들이 그때부터 정치질하고 남의 돈 뺏어먹고 남의 돈 뒤통수 치고 하는 이 짓만 해온 겁니다. 축제를 하면 지금도 뭐 대학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냐 주막들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때는 총학생회가 딱 통제를 해서 주류 도매업자 하나를 딱 들어와서 거기서 술을 나눠줍니다. 주류 도매업자에게 많은 상납금을 받죠. 그리고 축제할 때 연예인들 많이 오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연예인을 불러서 3천만 원 줬다고 계산서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는 거죠. 그런 의혹들이 당시에 뭐 바다했습니다. 총학생장 한번 하면은 집 한 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학교 졸업 앨범 그 졸업 앨범 하면서도 커미션 엄청나게 먹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왔던 게 총학생회예요. 그리고 총학생회 학생회비 그걸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학생회, 이 학생과 대학 당국하고 짱을 협의를 해서 짬짬이 하는 거죠. 이번 학기 등록금 5% 인상, 10% 인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 대신 학생회비를 이만큼 올려주고 그걸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강제로 납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짬짬이 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학교에 자판기들 많이 있죠. 커피 자판기. 그거 전부 총학생회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삼고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학생들 시위시키고 화인병 던지고 돌 던지고 시켜놓고 자기들은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하고 룸사롱 가서 술 마시면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출할게요. 요거 협상하던 자들입니다. 끔찍한 자들 아닙니까? 20살 때부터 그 짓을 해온 거예요. 평생 일 안 하고 오직 정치만 하면서 협잡만 하면서 남의 돈을 뽑아먹고만 살았던 자들이 386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486이 됐고 586이 됐고 이제는 686이 됐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물러 온 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왜?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오직 협잡만 배우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으니까. 이끄는 건 잘 이끌죠. 협잡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나락으로 갑니다. 7080 세대들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초반 이 586, 686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덕분에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삼성그룹 올해 5,000명 신입사원 모집, 현대그룹 4,000명 모집, 대우그룹 4,000명 모집, 경쟁적으로 랭킹 1, 2, 3위의 그룹들이 4,000명, 5,000명씩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자,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이런 데서 4,000명, 5,000명씩 뽑아버리면 정말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대기업 다 갔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공무원, 뭐 경찰, 뭐 소방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공부 안 해도 됐습니다. 물론 행정고시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구급공무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손만 들면 갔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계속 사회가 확장되고 있었으니까. 그 엄청난 낙수 효과를 우리는 다 받아먹었어요. 우리 50대들이. 자, 이거 보시면 럭키금성, 지금 LG죠. 럭키금성이 94년 11월 20일 날 우리 럭키금성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구인 공고를 합니다. 현대그룹이 우수 인력들 삼성으로 빠져나갈까봐 우리는 이렇게 모집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광고를 냈어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는 입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청탁 편지가 여러 기업에서 최소 서너 개씩 왔습니다.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홀한 4학년 2학기 취직 선풍에 붙여 해서 취직했다 하고는 4학년 2학기는 수업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저희 기준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기말고사 한번 안 쳐보고 한 학기에 한 달만 공부하고 그리고 4학년 2학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런 지식 축적 없이 사회에 나온 겁니다. 취직 안 해도 됐어요. 왜? 또 사회가 너무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 여유가 좀 있는,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돈 좀 받아서 자영업 차리면 취직하는, 대기업 취직한 사람보다 몇 배로 또 이익을 남겼고, 그때는 실패란 걸 몰랐어요. 자영업 창업하면 다 성공, 다 성공.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어떻습니까? 절망의 세대 아닙니까? 대기업 취직, 꿈도 못 꾸죠. 공기업 취직, 우리는요, 공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쉬웠어요. 지금 공기업을 뭐 꿈의 직장으로 하는데, 우리 때는 공기업, 거기 왜 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만들어줬던 게, 그런 찬란한 희망을 만들어줬던 게 우리 7080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는 절망밖에 없죠. 취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50대들이 만든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 50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여러분들을 더 나락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동된 90%는 직장에서, 우리 같은 선동되는 사람들, 그런 직장에서 그냥 대충 뭐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손만 들어서 구청이다, 군청이다, 시청이다, 지금 가서 사무관, 서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무관, 서기관들 다 우리 세대 아닙니까? 공부 안 했어요. 파주소에, 경찰서에 있는 경감들 다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경찰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지금 정말 엄한 사람들 유튜브 삼각대 걷어차고 폭력행위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우리 50대들, 팀장들, 계장들, 이런 사람들 공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7080 세대들 덕분에. 그리고 선동한 10대는 10% 바로 총학생회, 이런 자들이죠. 정치권에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세천은 NHK 사건이죠. 바로 2000년
5월 17일 5.18 기념일, 그러니까 광주 사태 기념일 하루 전날 전야제를 했는데 잘 나가던 당시 젊은 정치인들 다 모인 겁니다. 내일 5.18 기념식 하니까 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전야제 축제 딱 마치고 지금 광주 모 호텔 옆에 있는 NHK라는 술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광주 동구 소재 2차 그렇게 2차 가는 뭔지 아시죠?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원들을 끼고 놀았던 사건인데 같은 운동권 출신이 임수경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참석자는 김민석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죠. 정범구 문재인 때 주독 대사입니다. 김성호 이 사람 전향해서 현재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 제1부원장이고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문영린 김대중 때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박노해 시인입니다. 오수성 전남대 5.18 연구소장입니다. 이렇게 참석해서 여자들 끼고 놀다가 임수경이 선배들 어디 갔어요? 하다가 임수경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송영길은 접대부하고 끌어안고 부르치고 있었고 그래서 우상호가 확 끌어당겨서 야이 XX X야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임수경이 분노해서 그냥 SNS 써버렸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5.18 그러면서 민주항쟁 정말 뭐 뭉치자 하고 하면서 전야제를 해놓고 바로 그냥 2차 접대부들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2차 호텔에 올라가는 그 NHK라는 술집에 가서 뭐 2차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접대부들을 끼고. 왜?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런 86그룹이 머리에 하나도 든 게 없는 공부도 안 했던 이 86그룹이 사회를 이끌며 고꾸라진 대한민국의 지표입니다. 7080, 지금 우리 선배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때는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586 세대, 86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고는 확 꼬꾸라졌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희한한 정책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재기불능까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 위해서 한평생 바쳤죠. 우리 7080 세대들. 그런데 손주들 위해서 다시 길거리로 나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7080 세대들 보고 틀딱이라고 하지 마세요. 틀딱이 뭡니까? 틀니 딱딱거린다고 틀딱 아닙니까? 요즘 틀니 없어요. 다 임플란트 하죠. 그런데 틀딱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라도 타고 휴대폰이라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칼날만 남았는데 뭐하러 그 추운데 지금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겠습니까? 바로 2030 손주들 때문입니다. 손주들 좀 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손주들 죽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86 세대들은 이러고 있죠. 정동영이가 2004년 대선 후보로 나와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70대가 되었어요. 유시민이가 50대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 멍청해진다. 2004년에 또 그랬죠. 자기가 60대 됐어요. 김용민이가 2012년에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 이런 짓거리를 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시겠습니까? 2030 여러분. 그리고 10대 여러분. 10, 20, 30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선동하는 주체인 50대들의 민낯이에요. 정말 나쁜 자들이죠. 그리고 평생을 부모 빨대 꽂아 살더니 이제는 부모 빨대가 다 사라지니까 나라에 빨대 꽂고 그리고 후대 여러분들에게도 빨대 꽂고 자식에게도 빨대 꽂고 지금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86그룹입니다. 끔찍하죠. 부모 다 빨아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재산도 다 넘겨받았죠. 그리고는 부모는 이제 다 빨았으니까 나라 빨아먹자 해서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우리 세대는 못 받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2055년 고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55년 고갈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 말년에는 못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그러나 상당 기간은 또 받겠죠. 여러분들은 실컷 일해서 돈 내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나라의 빨대 꽂고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이 연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세계 최대급의 이 운영회사인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전주에서 가서 삽니까?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증권회사에, 아니면 맨하탄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전주 갑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이 그랬죠. 자, 이렇게 나라 돈 다 빨아먹더니 뭐 이것뿐입니까? 다 뭐 전기, 한전 뭐 다 빨아먹었죠. 그리고 의료보험 다 고갈시켰죠, 문재인이. 그리고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빨대를 꼽는 겁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자. 저도 또 이재명이도 25만 원 받겠죠, 이러면은. 그러면 이 25만 원, 이건 누가 갚습니까? 1030, 102030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여기 있는 악마도 와,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악마 같은 자들이 우리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이 최악의 세대에게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욕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하세요. 미래 세대여, 정말 각성해서 싸울 텐가? 아니면 평생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노예로 살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86세대들이 언론에서 국장급 다 하고 있죠, 지금. 정치부장 넘어서 국장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지지 2030 일어섰다? 이거 특정교회 신자 많아. 아니야. 윤석열 지지 2030 표본 뻥튀기다. 듣도 보도 못한 조작이다. 서부지법 난동 체포자 절반은 2030. 애국 청년은 왜 폭도가 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2030 일어선 거 아니다. 표본이 조작됐다. 이렇게